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오늘 구독자 상담 종목인데 HFR 공부를 좀 하고 방송을 합니다. 투자가 과연 무엇일까? 제 사례를 들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HFR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율주행 화이브 시대는 오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할까요? 화이브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고요. 6G 시대도 분명히 옵니다. 미래를 보는 게 취미 아닙니까?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이라 통신 분야는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통신 섹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결론 총평은 5G 시대도 분명히 오고요. 6G 시대도 분명히 옵니다. 지상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5G가 감당을 할 것 같고 지상 어느 정도 지상 위부터는 6G 시대, 한마디로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이 해주는 6G 시대가 분명히 같이 옵니다. 그러나 5G 시대와 6G 시대가 공존하면서 같이 융합되면서 가는 게 이 시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G 시대가 안 오고 6G 시대로 그냥 넘어간다 하는데 그거는 공부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산업이라는 게 가성비도 있는 건데 5G 시대와 6G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투자가 입장에서는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한다는 게 투자의 때는 5G 시대, 5G의 통신 분야는 좋을 건 없지요. 저는 분명히 온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5G 시대, 6G 시대 둘 다 옵니다. 그러나 투자가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과연 벌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스마트폰 시대가 오는 거를 남들보다 매우 빨리 체크를 했어요. 매우 빨리 눈치를 챘다는 거죠. 애플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따라한 거는 삼성전자죠. 갤럭시 1. 돈세형은 LG를 다니고 있었어요. LG전자도 관리를 하고 있었고 우리 LG 다니는 사람 그때는 LG가 스마트폰을 포기 안 했죠. L전자가 폴더폰 시대에서는 그래도 2등 3등은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상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게 스마트폰 1호가 됐던 거죠. 삼성전자는 빠르게 눈치를 채고 거의 복사판으로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 시대가 올까 안 올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LG전자 다니면서 갤럭시 1을 직접 구입해서 1호로 쓴 사람이에요. 그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선배들한테. 아저씨가 너 LG 다니는 놈이 왜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삼성 휴대폰을 쓰고 그러냐. 그랬고 내가 아니 그러면 LG에서 스마트폰을 만들던지 스마트폰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저는 스마트폰의 시대를 빨리 읽고 싶은데 그랬더니 말이 솔직히 안 통하는 거죠. 저는 그때도 투자가였는데 그분들은 직장 부하로 생각해서 혼내키는 거고 나는 투자가 입장에서 야 니들이 그러면 LG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는 LG 거 나도 쓰고 싶은데 스마트폰을 왜 안 만들어. 지금 시대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삼성은 갤럭시 1을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데 LG는 그때 폴더폰을 우기고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스마트폰 오는 시대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애플까지 살 거는 생각을 못했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1을 나왔을 때 혼나면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잘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LG 다니면서 삼성 거를 쓴다는 거는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는 항상 니들 자르려면 잘라. 나는 나가도 먹고 살만한 능력이 된다. 이렇게 좀 배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 거를 딱 써가지고 또 삼성 로고를 보여주면서 쓰고 써더니 직장 선배들, 팀장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대기업 다닌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좀 이 얘기를 또 번외로 빠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쓰면서 느낀 게 야, 이 스마트폰 시대가 온다. 분명히 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 왜냐면 그때는 폴더폰은 음성만 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느낀 거는 이젠 전화가 음성만 돈이 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영상 그리고 데이터, 카톡도 그때는 없었죠. 데이터가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결정한 거는 뭐였냐? KT예요. KT 시대가 온다. KT가 뭐냐면 음성 통화만 하다가 이제는 데이터 요금도 받을 거다. 음성의 시대에서 플러스 데이터의 시대가 온다. 신문도 보고 영상도 보고
뭐 그러니 통신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결론은 뭐냐? 처절하게 제가 투자를 실패를 합니다. KT가 아니었어요. 어떤 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였어요. 제가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면서 왜 삼성전자가 크게 갈지 예측을 못했는지 통신회사 KT가 큰 돈을 번다 생각했거든요. 어찌됐든 제 선택이 실패를 한 거죠. 5G 시대, 6G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가 입장에서는 제가 실패한 사례처럼 분명히 오는데 5G 시대 HFR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율주행 시대가 오니까 5G 시대가 필요한 건데 차라리 로봇주를 사는 게 낫냐? 자율주행을 사는 게 낫냐? 어떤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까요? 제가 KT 투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물론 HFR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게 보입니다. 하지만 5G 시대에 분명히 오지만 5G 시대 위에 진짜 그 시대가 영원히 갈 거 로봇, 자율주행 그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도시망공. 왜냐? 5G, 6G는 중간을 역할을 해주는 그 중간 매체이고 그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더 투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통신 분야는 정부에서 또 입김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또 요금을 내려라 뭐 해라. 물론 HFR은 그렇게 제재를 안 들어오지만 값싸인 통신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부품사를 쪼을 수 있어요. 그래서 HFR 물론 상담을 HFR을 적어도 HFR보다는 직접적인 로봇 섹터, 자율주행 섹터 아니면 하나시스템 도시망공 섹터 직접적인 투자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10년 전에 실패한 사례에서 느낍니다. 그때 좀 생각을 진지하게 했으면 제가 큰 돈을 벌었겠죠. 스마트폰 시대가 오는 거를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근데 돈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투자가는 돈 되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댓글에 HFR 분석 요청을 드립니다. 5G 섹터가 유일하게 유의무이한 실적을 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낮은 PR과 준수한 실적으로 저평가 상태로 보이는데 돈세영님의 고견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율주행, 5G는 결국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담아볼까 생각합니다. 제 덕분에 KG케미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와, KG케미칼을 따라 했으면 진정한 돈세영 팬이 맞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G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투자가는 냉철하게 5G 통신 장비보다는 원초적인 로봇,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섹터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고 더 큰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입니다. 대주주는 30% 갖고 있어요. 오케이. 수출이 55%, 내수가 44%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 거죠. 국내에서만 멈추고 있었으면 기술을 의심해야 되지만 해외에서 55%가 팔린다는 것은 기술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요. 수출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수출을 해야 광범위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매우 좋습니다. 매출 현황을 보면 광존송 인빌딩 솔루션이 73%, 빌딩 같은데 광해 통신에 한 73%가 들어가고요. 가입자망 광화성 장비, 무선 데이터 전송 장비 26%, 무선 데이터 장비 쪽이 제가 보기에는 급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연결회사가 관계사가 한 9개나 되네요. 그리고 연결회사가 4개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뭐 유선통신 장비 제조, 부품 판매 특징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혹시나 자회사 중에 완전 보물덩어리가 본회사보다 더 좋은 보물덩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자회사가 뭐가 있고 자회사 속에 보물이 혹시 있는지 찾아야 돼요. 자회사가 9개, 4개는 있는데 그렇게 보물덩어리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뭐 돈세영이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는데 주요 사업에서 매력적인 사업은 그리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렇게 있다는 수준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재무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0년도 921억, 21년도 2천억, 22년도 3,600억. 고속 성장을 하죠. 23년 4,400억 예상합니다. 영업이익은 20년도 적자가 나다가 21년도 200억, 22년도 900억 대폭 늘어나죠. 23년도도 1,100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당기순이익 당연히 따라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24% 나왔어요.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예요. 24%면. 그리고 ROE, 자기자본이익률도 22에서 50이면 매우 회사를 잘 운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겁니다. 부채율은 점점 줄고 있죠. 매우 돈을 벌어서 빚을 갖고 있다. 유보율은 983에서 작년에 2522. 현금이 많은 거예요. 중소기업 이 정도면 현금이 꽤 많다. PER은 7.23, 그리고 올해는 4.58, 저평가죠. 사실 성장이나 영업이익을 봐서는 A+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A+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면 안 돼요. 우리 배당 안 주면 A+ 안 줍니다. 도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성장을 하더라도 저는 A+는 배당을 안 주면 안 준다. 실적이나 성장률 봐선 A+가 맞지만 A+ 비슷한 A를 주겠습니다. 매우 재무가 좋다. 살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주식은 살만하다. ROE, 자기자본 현금이익률, 영업이익률 꾸준히 상승하죠. 그래프에서도 보이죠. A입니다. PER, 가치평가죠. 가치평가도 꾸준히 급성장하죠. 사실 급성장합니다. 이것도 A입니다. 재무 분석에서는 A+ 비슷한 A다. 배당만 주면 그냥 A+ 빡 주겠는데 배당을 안 주네. 배당 안 줘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소기업 성장을 하는 회사는 배당 줄 여유가 없어요. 그 돈 갖고 성장을 시켜야 돼요. 물론 배당 안 주면 섭섭하지만 주식 상승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돈세형 스타일로 HFR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3,900억 나와요. 23년 예상 매출액은 4,422억. 많이는 아니지만 저평가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22년도에 매출액 성장률이 77%나 되고요. 23년 23%입니다. 매우 빠른 매출액 성장률, 성장을 빨리 한다는 거죠. 23년 예상 영업이익은 1,162억. 22년도에는 300%나 성장을 했어요. 23년도에는 28%. 영업이익도 돈 된다 이거죠. 가치 분석을 1,162억에 10배로 해줬어요. 그러면 1조 1,600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평가죠. 200%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200%. 그럼 지금 현재가가 29,000원이에요. 그래서 2.96배를 곱하면 적정가는 86,000원 나옵니다. 미래 먹거리는 있느냐? 지금 오픈랜이라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게 5G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픈랜은 5G 이렇게 통신망을 하면서 모든 장비 기기가 통폐합되면서 연동되는 그런 걸 오픈랜이라고 합니다. SKT가 이 구축을 하는데 HFR이 수주를 받은 것 같아요. 스마트홈 시대가 오면 좋고요. 스마트 빌딩, 5G,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증강현실, 스마트 공장이 다 오픈랜 5G하고 연동되는 거예요. 이러니 이 장비가 좋다는 얘기죠. 돈세형이 가치평가가 86,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세형 가치평가가 또 뭐야 저 뭐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 그냥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증권도 적정가를 23년 3월 9일날 추정했지 않습니까? 하나증권 뭐 저보다 연봉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8만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돈세형은 86,000원 아닙니까? 그러니 돈세형이 분석한 가치평가가 나름대로 정확하다. 이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지금 8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세형 86,000원. 그러나 돈세형은 또 여기다 뭘 봅니까? 미래 먹거리를 봅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러나 돈세형은 86,000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86,000원까지. HFR 이슈를 보겠습니다. 기업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상합니다. HFR이 SKT하고 뭐 집안회사인가 내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집안은 아니고 SKT 연구원 출신이 만든 정종표 대표가 설립을 했다네요. 아무래도 이쪽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SKT 오픈랜을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22년 괄목할 만한 실적 향상이 있었는데 주가가 상승을 안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식이 상승 안 했다.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5G가 똥값이 되면서 HFR이
이 회사만 봐서는 당연히 100%, 200%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5G에서 6G 중간 단계인 5.5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네요. 그 이유는 국가에서도 자율주행, 도시망공을 띄우려니까 통신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 이게 통신 없이는 안 되는 거야. 5.5 도입 논의를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주고 해야지, 인프라를 깔아줘야지 자율주행 산업, 도시망공이 꽃을 피는데 이쪽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말짱도루묵입니다. 말짱도루묵. 해외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후추지를 통한 미국 AT&T 그리고 버라이전 향이 매출이 상장할 것 같고요. 매출이 상승할 것 같고, 노키아 일본 향 매출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해외 매출이나 국내 매출을 통해서 꾸준히 안전하게 HFR은 좋을 것 같아요. HFR 5G 특화망 글로벌 진출. 5G 특화망이 매우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LG전자를 투자해서 알잖아요. LG전자도 지금 진출했고, 5G 특화망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로봇, 기본적으로 5G 특화망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급성장을 할 게 분명한데 HFR이 이쪽으로 장비의 능력이 있나 봐요. 기업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서로 연동되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이 쌓이면서 그 기업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가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SK텔레콤 5G 오픈랜 실내 실증망 구축. 국내 중견기업 HFR과 첫 실증 맞손. 서로 협업을 한다는 거죠. 오픈랜은 좀 생소한 단어인데 저도 요새 통신 공부를 좀 덜 하다 보니, 통신 공부를 좀 등한시 하다 보니 좀 시대에 좀 떨어졌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통신은 꽤 차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공부를 덜 했어요. 그래서 최근 공부를 한 보니까 오픈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뭐냐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이동통신 장비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오픈랜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이동 장비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매우 이 기술이 필요하겠죠. 확장되는 오픈랜 시장, 통신 3사 선도 경쟁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비를 많이 서로 선구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HFR 같은 게 호재겠죠. 오픈의 다양한 기기 연결 비롯해 높은 대역폭, 빠른 속도, 강점, 통신 3사 오픈랜 상용화 기술력 확보에 박차한다. 그리고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분야 혁신 서비스 창출할 수 있다. 보면 세상이 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정부 5G 특화망 지원 사업 SK, KT, LG U+ 제외. 통신 3사 잠재국에 뺏겨 뼈아플 것. 특화망 사업을 기본 대형 통신사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G전자나 이렇게 특화망에 노리는 회사들은 호재이죠. 물론 장비를 대는 회사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통신사에 납품 안 해도 뭐 LG전자에 납품해도 되고 다른 데에 납품해도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대형 통신사는 5G 특화망이 호재가 아니다고 보입니다. 1300조 UAM 시장 잡아라. 통신 3사 KUAM 그랜드 챌린지 참가. 이 UAM은 뭡니까? 도시망공인데, 도시망공은 통신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통신의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 깔리는 게 5G도 깔려야 되고 6G도 깔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5G가 깔리는 게 기본이겠죠. 여기 나오네요. 국내 최초로 구축한 4G 5G 기반의 UAM 특화 상공망을 활용해 고도 300에서 600 상공에서 통신 품질도 튼튼히 통신 품질도 테스트한다. 비행기를 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는 통신이 안 터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도시를 지나가는데도 통신이 안 터지더라고요. 참 비행기 타면 참 이거 꺼부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 한번 테스트 게임 살짝 켜봤는데 통신이 안 잡히더라고요. 하늘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도시망공이 온다면 하늘에서도 인터넷이 터져야 돼요. 도시망공이 300에서 600m 그렇게 높게 나르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나중에 높은 데서 날 수도 있겠죠. 5G와 제가 보기에는 6G가 같이 가는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5G, 6G 시대 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는 거를 그 누구보다 먼저 하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통신회사 KT에 투자를 했죠. 바보 같은 투자였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통신사, 통신 부품보다는 저는 하나 시스템에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하나 시스템이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돈세 한 6천만 원 투입했는데 기회를 노리고 내년에 왕창 들어갈 거예요. 왜냐? 25년 상용화를 하니까. 25년 상용화를 하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인프라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 시스템의 도심 항공은 미래가 영원합니다. 그런데 왜 통신사에 투자를 합니까? 통신 부품에 왜 투자를 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저는 하나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5G 부품 섹터, 5G 통신 부품 세다, 통신사가 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주인인 UAM 시장을 주도하는 하나 시스템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HFR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종합주가보다는 지속적으로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작년에 실적이 대박 났죠? 근데 작년에 조금 가다가 다시 조정받고 조금 가다가 다시 조정받았으니 22년에 실적이 대박이 났는데 상승한 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더 빠졌다고 봅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지금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박이 났었는데 실적이 대박이 났는데 상승한 게 없어요. 최저 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5G, 6G가 갈 거예요. 그러니 중단기로 투자는 맞다 생각합니다. 중단기 투자는 8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겠죠.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22년도 최대의 실적이 났는데 상승한 게 없어요. 월간 차트에서도 지금 4개월이 하락을 했고요.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4번, 5번. 그러니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전고점인 4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만원까지는 쉽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5G가 바람은 안 부는데 싼 게 호재 아니겠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너무 지금 저평가고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는데 상승 안 한 거는 좀 과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매수하시면 이 정도의 상승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평가에서는 8만원까지 나오고요. 8만원까지는 상승하니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10년의 미래 템버거 주식은 아니다. 템버거 주식은 차라리 하나 시스템, 도심항공 아니면 자율주행 쪽 아니면 로봇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HFR은 중단기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합시다.